박상호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9월의 햇살이 아파트로 쏟아져 들어왔다. 은퇴한 지 5년, 아내 순자를 떠나보낸 지 3년.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상호는 달력을 보았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애들이 올까?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들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확인했다. 큰아들 준호와는 한 달 전, 작은 딸 지은이와는 3주 전이었다. 너무 자주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상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전화를 내려놓았다. 거실 벽에는 아내 순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5년 전 칠순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여보, 보고 싶소.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이 상호의 일과였다. 상호는 순자와의 40년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두 아이를 키우며 고생했지만 보람찼던 날들. 그때는 몰랐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추석이 고지라 마트에서 장을 보던 상호는 명절 코너를 지나갔다. 송편 재료, 전 부칠 재료, 과일 세트들이 가득했다. 올해는 뭘 준비해야 하나. 장바구니에 몇 가지를 담았다. 하지만 많이 담지는 못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을 테니까.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옆에서 젊은 부부가 큰 카트에 가득 물건을 담고 있었다. 명절에 시댁 가니까 이것도 사야 해.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는 거 사자.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야. 잘 지내지? 네, 아버지. 그런데 추석 말인데요. 상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벌써 예감이 좋지 않았다. 응. 뭔데? 이번에는 처가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상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래, 괜찮다. 장모님도 보고 싶으시겠구나. 죄송해요, 아버지. 내년에는 꼭. 괜찮아. 잘 다녀와라. 전화를 끄는 상호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작년에도 내년이라고 했는데. 씁쓸한 대화가 끝나고 추석 2일 전, 다음은 작은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보다는 딸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보세요, 아빠. 지은아, 아빠다. 잘 지내고 있지? 네, 아빠도요. 응. 아빠는 잘 있어. 그런데 이번 추석 말인데. 아빠. 미안해요. 남편 부모님이 꼭 오라고 하셔서. 또 같은 대답. 상호는 예상했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래, 알겠다. 시부모님께 잘하고. 아빠,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괜찮아. 건강히 잘 지내라. 전화를 끊고 상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렇게 추석 전날 밤 상호는 홀로 추석을 준비했다. 상호는 혼자 송편을 빚기 시작했다. 서툰 손놀림이었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늘 아내가 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여보, 이렇게 빚는 거 맞소? 사진 속 아내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1시간을 걸려 겨우 송편 몇 개를 만들었다. 모양은 들쭉날쭉했다. 애들이 보면 웃겠구만. 하지만 애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고 나무를 묻혔다. 모두 혼자서 밤 11시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다. 상호는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웠다. 내일 혹시 연락이라도 오겠지?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다. 추석 당일 새벽 5시, 상호는 새벽부터 깼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어젯밤 준비한 차례상이 보였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상.
순자야, 미안하오. 올해도 이것밖에 못 차렸소. 아내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혼자 하는 제사, 아무도 없는 빈집,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무릎이 시큰거렸다. 관절염이 심해진 탓이었다. 장호는 휴대폰을 소파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 진동도 켜놓았다. 혹시 놓칠까봐. TV를 켰다. 아침 뉴스에서는 명절 귀성 행렬을 보도하고 있었다. 전국 고속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계시는데요. 장호는 화면 속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다들 어디론가 가는구나. 가족에게로.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가 한산했다. 대부분의 집들이 불이 꺼져 있었다. 모두 명절을 보내러 떠난 것이다. 하지만 몇몇 집에서는 붐비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모인 집들. 이모, 오랜만이에요. 우리 조카 많이 컸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장호에게는 그 소리가 고문처럼 들렸다. 장호는 10년 전 추석을 떠올렸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순자, 준호 부부, 지은이 부부, 그리고 손주 민재까지. 할아버지, 송편 하나 더 주세요. 우리 민재가 많이 먹네. 할머니가 만든 게 맛있지? 순자가 웃으며 손주에게 송편을 하나 더 주었다. 아버지,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술잔을 올렸다. 뭘 고생이야. 가족이 모이는 게 제일 좋지. 모두가 웃었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장호는 눈을 떴다. 빈 거실이 보였다.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그 이듬해 순자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가족 모임은 점점 줄어들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장호는 반사적으로 달려갔다. 여보세요. 고객님, 추석 맞이 특별 이벤트. 보험회사 상담원의 목소리. 장호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다. 하필 오늘. 차려놓은 음식을 혼자 먹기 시작했다. 송편 하나를 입에 넣었는데 목이 막혔다. 맛이 없네. 순자가 만든 송편은 달콤하고 쫄깃했는데 자신이 만든 것은 딱딱하고 맛이 없었다. 잡채를 집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전을 집었다. 씹다가 그만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슬프지? 혼자 먹는 명절 음식을 아무도 없는 식탁에서 추석을 보냈다. 옆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모인 모양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많이 컸네. 벽 너머로 들리는 행복한 소리에 상호는 괴로워서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소리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일깨워 주었으니까. 또 휴대폰이 울렸다. 상호는 기대를 품고 확인했다. 카드회사입니다. 이번 달 결제 금액이. 자동응답 전화. 상호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장호는 혹시 애들이? 하며 급히 문을 열었다. 옆집 아이 민준이가 서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상호는 실망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이구나. 추석인데 할아버지 집 왔어? 네, 할아버지 손주는 안 왔어요. 그 순진한 질문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응. 바빠서 못 온대. 왜요? 명절인데 가족이 모여야 하잖아요. 민준이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상호를 더 아프게 했다. 그래. 바쁜 사람도 있단다. 민준이 엄마 수진이 복도에서 불렀다. 민준아, 할아버지 바쁘신데 왜 귀찮게 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이가 뛰어가고 상호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저녁이 되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다. 상호는 마침내 결심했다. 내가 먼저 전화해야겠다. 휴대폰을 들고 준호의 번호를 찾았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명절인데 방해하는 건 아닐까? 괜히 미안하게 만들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아빠다. 잘 지내고 있지? 장모님은 괜찮으시고? 명절 잘 보내라. 전송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혼자 보내는 명절이 또 한 번 지나가는구나. 그날 밤 상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나도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그 결심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상호는 일찍 일어나 수첩을 꺼냈다. 깨끗한 새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혼자서도 잘 살기 계획. 이웃과 친해지기. 취미 생활 시작하기. 자원봉사하기. 건강 챙기기. 이제 애들한테 의지하지 말자.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오전 10시, 상호는 처음으로 아파트 노인정을 찾았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어르신들이 돌아봤다. 803호 박씨 아니신가?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 그럼요. 어서 오시게. 처음으로 이웃들과 시간을 보냈다. 바둑판 앞에 앉아 돌을 놓으며 대화를 나눴다. 박씨, 자네도 혼자 사나? 김성식이 물었다. 네,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나도 그렇다네. 외로운 게 사람이지. 자식들은 있나? 있긴 한데, 바쁘다고 잘 안 와요. 다들 그렇지 뭐.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 부모 생각이나 하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다. 점심 식사 후 상호는 아파트 산책로를 걸었다. 오랜만에 나온 산책이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아이가 인사했다. 안녕. 상호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오랜만에 받는 인사였다. 산책을 하다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를 만났다. 아, 박씨.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그냥 조용히 보냈습니다. 저도요. 애들이 바빠서 못 왔어요.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많아요. 명절이 제일 외로운 날이죠. 그러게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식사, 밥 한 공기,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예전에는 순자가 늘 저녁상을 차렸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소.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났다.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낸 게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직도 답장이 없었다. 그래, 바쁘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그날 밤 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앞으로는 내 인생을 살자.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기다리지도 말고. 하지만 말은 쉬웠다. 실제로는 여전히 외로웠고 그리웠고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었다. 상호는 매일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눴다. 박씨, 요즘 부쩍 밝아졌네. 그런가요? 그렇지. 처음 왔을 때는 우울해 보이더니
조금씩 세상이 달라 보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위안.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빈집, 울리지 않는 전화가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노인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웃집 며느리 수진이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사는 수진이에요. 아, 그렇군요. 민준이 어머니시죠? 네, 맞아요. 수진은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다. 어르신도 혼자 계시죠? 네.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수진은 상호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희 민준이가 자꾸 할아버지 찾아뵙고 싶다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정말요? 그럼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민준아. 어서 와. 민준이는 숙제를 들고 왔다. 할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는 바빠서.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란다. 상호는 민준이를 가르치며 오랜만에 행복함을 느꼈다. 손주를 가르치는 기분이 이런 건가? 그날 이후 민준이는 자주 찾아왔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할아버지, 이 문제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상호는 점점 밝아졌다. 수진도 가끔 같이 왔다. 어르신, 저녁 드셨어요? 아직입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 같이 드실래요? 오늘 찌개 많이 끓였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민준이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그래요. 그렇게 상호는 수진의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 수진의 남편 태훈도 있었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저 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나물 몇 가지.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민준이가 밥을 떠서 주었다. 상호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를 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다. 진짜 손주는 얼굴도 본 지 오래인데 남의 손주를 이렇게 보고 있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다. 준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다. 뒤로도 연락을 안 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10월이 되었다. 상호의 생일이 다가왔다. 예전에는 순자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이들이 찾아와 케이크를 사들고 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생일 당일 상호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맛이 영 아니네. 순자가 끓인 것과는 다른 맛이었다. 저녁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수진 가족이 서 있었다. 어르신, 생일 축하드려요. 민준이가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어떻게 제 생일을 아셨어요? 민준이가 우체통에서 어르신 생일 축하 카드를 받대요. 상호는 감동했다. 누군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다. 수진 가족과 함께 케이크를 먹었다.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상호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아이들끼리 연락이라도 했으면. 하지만 그날도 자식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상호는 인터넷으로 손주 민재 사진을 찾아보고 있었다. 준호가 SNS를 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검색창에 준호의 이름을 쳤다. 프로필이 나타났다. 사진들을 스크롤하다가 상호는 멈췄다. 추석 당일 사진이었다. 하지만 처가가 아니었다. 제주도 가족여행 중 사진 속에는 준호 가족이 바닷가에서 웃고 있었다. 날짜를 확인하니 추석 당일이었다. 상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처가에 간 게 아니었어?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의 SNS도 찾았다. 역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남편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추석. 사진 속에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지은이가 있었다. 그것도 추석 당일 남편, 부모님 시댁에 갔던 거야? 상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처가도 시댁도 아니었어. 그냥 나한테 오기 싫었던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다. 준호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고 지은이는 실제로 시댁에 갔지만 거짓말을 했다. 왜 거짓말까지 해가며 피해야 했을까? 상호는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아이들이 멀어진 걸까? 2년 전 순자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준호와 지은이는 자주 병원에 왔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엄마 상태는 어떠세요? 그때는 가족이 함께였다. 하지만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 힘내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지만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 아버지, 명절에 뵐게요. 하지만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처가 때문이라는 핑계. 점점 핑계가 늘어났지. 처음에는 정말 바빴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나를 피하는 거야. 상호는 자신을 돌아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엄격했나?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나? 과거 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준호야! 공부 안 하고 뭐해? 어린 준호가 놀고 있을 때 호통쳤던 기억. 아버지는 저만 미워해요. 준호가 울며 방으로 들어갔던 기억. 지은아, 그런 옷 입고 어딜 가려고? 고등학생 지은이가 치마를 입고 나갔을 때 화를 냈던 기억. 아빠는 이해를 못해! 지은이가 삐진 얼굴로 나갔던 기억. 그때는 다 아이들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하지만 아이들은 상처받았을지도 모른다. 며칠간 상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노인정에도 나가지 않았다. 수진이 걱정해서 찾아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며칠째 안 보이시길래.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얼굴은 초췌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놓았다. 아이들의 거짓말, SNS에서 본 진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바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피한 거죠. 수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들었다. 어르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상호는 방에 틀어박혔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누워만 있었다.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밥도 먹지 않았다. 물만 조금 마셨다. 휴대폰도 꺼버렸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3일째 되는 날, 상호는 일어나지 못했다. 몸에 힘이 없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쓰러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편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어르신! 어르신!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수지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여기 803호 어르신이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확인 좀 해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문을 열었다. 상호는 침대에 누워 의식이 희미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119를 불렀다. 상호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탈수와 영양실조입니다. 며칠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나 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죠?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다행히 빨리 발견하셨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링거를 맞으며 상호는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자식들은 자신을 피하고 혼자 늙어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삶. 차라리 그때 그대로 죽었으면. 극단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병원에 민준이가 왔다. 수진이 데리고 온 것이다. 할아버지, 왜 아파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상호는 민준이를 보며 눈물이 났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약해서.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저 할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상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일주일 후 퇴원했지만 상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집에 돌아와서도 무기력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수진이 매일 음식을 가져다 줬지만 제대로 먹지 않았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느 날 밤 상호는 다시 베란다에 섰다. 15층 높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한 발을 난간에 올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벨소리에 놀라 뒤로 물러났다. 화면을 보니 작은 딸 지은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빠 괜찮으세요? 수진 언니한테 연락 받았어요.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지은이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괜찮다. 큰일 아니야. 아빠, 제가 지금 가도 돼요? 아니, 오지 마. 바쁠 텐데. 아빠,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다음 날 지은이가 찾아왔다. 10개월 만이었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아빠, 왜 왔냐? 바쁘다며.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는 아버지를 안고 울었다. 거실에 앉아 지은이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빠, 사실 추석 때 시댁에 갔다고 거짓말했어요. 알고 있다. 네! 너희 SNS 봤다. 지은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가자고 해서 아빠한테 거짓말하게 됐어요. 왜 거짓말까지 해가며 피했냐? 아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가 외로워 보여서 힘들었어요. 뭐, 아빠 보면 엄마 없이 혼자 계신 게 너무 불쌍해 보여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상호는 충격을 받았다. 불쌍해서 피한 거야? 그리고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아빠가 저희한테만 의지하시는 것 같아서. 지은이는 계속 말했다. 명절 때마다 연락하면 언제 오냐, 뭐 먹고 싶으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미안하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큰아들 준호가 서 있었다. 아버지, 넌 또 왜 왔냐? 수진 누나한테 연락 받았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준호도 들어와 거실에 앉았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추석에 제주도 갔더구나. 처가 간다더니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실은 아내가 아버지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부담,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한번 가면 떠나기가 힘들다고. 준호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만나면 심심해한다고. 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외롭고 부담스럽고 심심한 늙은이라는 거지. 아버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나도 나름 조심하려고 했어. 자주 연락 안 하고 오라고 강요 안 하고.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하고 피하고 나를 뭘로 봤냐? 준호와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났어. 상호는 일어섰다. 이제 너희들 없이도 잘 살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아버지, 가라.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준호와 지은이는 울면서 나갔다. 문이 닫히고 상호는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상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상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노인정에 나가고 산책을 하고 수진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어르신들이 물었다. 박 씨, 요즘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나? 아니요. 그냥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마음을? 네.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더라고요. 민준이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상호는 민준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에게는 내가 필요한 할아버지구나.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초대했다. 어르신, 오늘 제 생일이에요. 같이 축하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축하합니다. 수진의 집에는 케이크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어르신도 저희 가족이니까요. 태훈이 말했다. 저희가 어르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상호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2주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고 상호는 문을 열었다. 아버지, 왜 왔냐?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음 주부터 매주 일요일에 민재 데리고 찾아뵐게요. 억지로 오지는 마라. 아니에요. 제가 진심으로 오고 싶어서예요.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 오고 싶으면 와라. 하지만 부담 갖지는 마라. 며칠 후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저 지은이에요. 응, 아빠, 저 이번 주말에 가도 돼요? 바쁘지 않냐? 아빠가 더 중요해요. 상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와라. 한 달 후 상호의 집은 달라져 있었다. 일요일마다 준호가 민재를 데리고 왔다. 민재와 함께 바둑도 두고 공부도 가르쳤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이렇게 하는 거란다. 지은이도 한 달에 2번씩 찾아왔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아빠,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고맙다. 더 중요한 건 수진 가족과의 관계였다. 민준이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고
수진 가족과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녁을 함께 했다. 어르신, 저희랑 영화 보러 갈래요? 영화? 네, 가족 영화 하는데 같이 가요. 상호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상호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이제 알겠소.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더라고. 나는 자식들이 나를 외면했을 때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얻었다. 민준이라는 손주도 아닌 손주를 얻었고, 수진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되찾았다. 몇 달 후 크리스마스가 왔다. 상호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준호 가족, 지은이 가족, 수진 가족, 그리고 노인정 어르신들까지.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민준이와 민재가 함께 소리쳤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나누고 함께 웃었다.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가족이구나. 1년 후 다음 추석이 왔다. 이번에는 상호의 집이 붐볐다. 준호 가족이 송편을 빚고, 지은이 가족이 전을 부치고, 수진 가족이 음식을 준비했다. 할아버지, 제가 송편 빚는 거 봐주세요. 민재가 서툴게 송편을 빚었다. 잘하네. 우리 민재 손재주가 좋구나. 저도요. 할아버지, 민준이도 옆에서 송편을 빚었다. 상호는 거실을 둘러봤다. 온 가족이 모여 떠들고 웃고 있었다. 작년 추석 나는 전화 한 통 없이 혼자였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변화시켰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했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했다. 이제 나는 안다. 명절은 누군가를 만나는 날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호가 손주들과 함께 웃고 있고, 두 아들, 딸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수진 가족이 함께 대화하고 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모든 외로운 이들에게 바칩니다.